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겠어. 약간 쓸쓸하고 슬프다. 전 데미모어를 지속적으로 계속 좋아했기 때문에 데미모어는 또 되게 멋진 선택을 합니다. 이건 너무 노골적인데라는 생각이. 데미모어 전신 성형. 자,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스카 다 보셨죠? 오스카 얘기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데미모어가 서브스턴스로 여우주연상을 못 받은 것을 두고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아니 진짜 이 정도 하면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저는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데미모어를 좋아한 적이 없어요. 데미모어 좋아하셨어요? 데미모어를 좋아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데미모어를 좋아했던 사람이 많은 순간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80년대 후반 고스트, 사랑과 영원이 한국에 개봉했을 때죠. 저에게도 아마 첫 번째 데미모어 영화였을 거예요. 왜냐면 데미모어가 그 사랑과 영원이 개봉하기 전까지는 스캔들로 유명한 배우였어요. 젊은 배우였어요. 젊은 스타들을 브래픽이라고 묶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톰 크루즈도 거기 이제 사실은 포함이 됐었고, 그리고 로브로 아세요? 이제 그런 배우들을 묶어서 이제 브래픽이라고 했는데 데미모어가 포함이 되는 약간 홍일점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데미모어는 이제 데뷔했을 시절부터 약간 세인트 엘모의 열정 같은 그런 브래픽 영화들에 출연을 하면서 인기를 꽤 끌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사실은 슈퍼스타가 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브루스 윌리스랑 결혼했을 때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데미모어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하는 그런 배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도. 근데 사랑과 영원이 사실은 누구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영화예요. 그런 영화를 뭐라고 하냐면 슬리퍼 히트작이라고 합니다. 잠자는 히트작. 갑자기 너무 크게 터져버리잖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사랑과 영원이 개봉할 때 그 해에 비슷한 시기에 브루스 윌리스의 다이아드 2가 개봉을 합니다. 오랍쇼? 근데 여름 박스오피스에서 사랑과 영원이 너무 잘 돼서 다이아드 2를 압도를 해버린 거예요. 사랑과 영원을 보면서 사랑에 빠진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보셨죠? 카메라 감독님, 사랑과 영원. 극장에서 보셨어요? 비디오로. 데미모어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때? 너무 청순하고 이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다들. 쇼커트에 이 정말 뭐 눈이 그렁그렁한 눈물을 흘리면서 패트릭 스웨이지와 둘이서 이렇게 도자기를 빚는. 사실 그거 솔직히 섹스씬을 넣고 싶은데 섹스씬은 너무 노골적인 것 같으니까 도자기 만드는 것처럼 만든 장면을,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봤기 때문에 몰랐지. 네, 나중에 보니까 이건 너무 노골적인데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영화에서 데미모어는 죽은 남자친구에 대한 그 애달픈 사랑을 가지고 그와 어떻게든 다시 한번 접촉을 해보려고 하는 너무나 청순 가련한 그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뭘 좋아하죠? 청순 가련 여배우를 너무 좋아합니다. 요즘 청순 가련을 말 쓰지 않잖아. 왜냐면 둘이단 말이야, 이제는. 그때 한국에서 데미모어 인기가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데미모어라는 배우는요, 청순 가련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배우예요. 자, 데미모어가 사실은 굉장히 스캔들로 유명했던 배우예요. 끊임없이 스타들을 사귀었어. 이를테면 에밀리오 에스테베즈였습니다. 헐리우드의 젊은 약간 정말 커플로 이렇게 선전이 되면서 또 위즈덤이라는 영화를 같이 또 찍기도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데미모어는 사랑과 영원의 히트가 없었다면 약간 B급 여배우로 약간 이렇게 흘러갔을 배우예요. 근데 사랑과 영원이 워낙에 크게 히트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데미모어는 되게 재밌는 커리어의 결정을 합니다. 사랑과 영원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거 나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 라고 생각한 거예요. 데미모어가 결정적으로 이제 어퓨 굿맨 같은 영화에 출연을 해요. 근데 데미모어가 야심이 되게 강한 배우입니다. 톰 크루즈와 잭 니콜슨이라는 위대한 배우들 사이에서 연기를 했는데 데미모어에 대한 평가는 좀 박했어요. 그 이후에 근데 그녀가 어쨌든 명성을 안았잖아요. 근데 어떤 시도들을 하냐면 그 이후에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겠어. 스트립티즈라는 영화를 찍습니다. 이 스트립티즈가 어떤 영화냐면 데미모어가 전직 FBI 요원이에요. 근데 이혼을 했어. 양육비를 벌어야 돼. 양육권을 따오려면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몰래 그 플로리다주에 있는 작은 그 동네에 있는 그 스트립 클럽에서 스트리퍼로 일을 해요. 스트리퍼로 일을 하면서 이제 뭐 코미디 영화인데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데미모어가 자신의 육체를 이용할 줄 아는 배우예요. 그러니까는 거리낌이 없는 배우야. 그 스트립티즈에서 정말 가슴 성형을 하고요, 실제로. 그리고 정말 야한 정말 정말 자신의 섹슈얼함을 무기처럼 이용을 하는데, 심지어 투나잇 쇼에 나오면서 토크쇼잖아요. 토크쇼에서 정말 얇은 비키니를 입고 거의 알몸 상태로 출연을 해요. 토크쇼에도 그렇게 출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클립들을 보면 사진들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실 생각하면 이제 데미모어가 서브스턴스로 이제 새롭게 발굴이 되자
그 이전 영화를 안 보신 분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젠더의 어떤 그 경계를 파괴하고 정말 오래된 여배우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경력을 던지는 연기를 하면서 정말 뭔가 여성주의적 영화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그게 되게 재미있는 게 데미 무어는 여성주의자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배우예요. 90년대, 2000년대까지. 왜냐하면 A급 스타인데 끊임없이 자기 몸을 이용하니까 섹슈얼한 매력을 무조건 이용하는 그런 배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립티즈에 출연할 때 데미 무어가 그 당시 최고의 개런티를 받던 배우가 줄리아 로버츠였는데 데미 무어가 넘어섭니다. 여성 배우 최초로 개런티 1천만 달러를 돌파한 게 데미 무어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쓴 거죠. 요즘은 남성 배우, 여성 배우 개런티 차이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최고의 남성 배우와 최고의 여성 배우 둘 다 비슷한 관계를 끌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헐리우드에서도. 그러니까 정말로 여성 배우들이 개런티를 너무 짜게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데미 무어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경계를 무너뜨린 거예요. 야, 여성 배우 1천만 달러 줘, 이씨.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되게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신의 성적인 매력을 다 이용하고 스캔들을 다 이용하고 자신이 사귀던 남자들을 다 미디어에 이용을 하면서도 어쨌든 여성 배우들이 돌파하지 못했던 어떤 지점을 먼저 가서 뚫어준 겁니다. 데미 무어는 또 되게 멋진 선택을 합니다. 그 G.I. 제인이라는 영화를 찍었죠. 리들리 스콧과 만난 거예요. G.I. 제인이 어떤 영화냐면 데미 무어가 이제 그 G.I.라고 해서 그 해병대 특공대죠. 거기는 여성이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그 트레이닝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그녀를 이용해 보려고 제인이 해병대 훈련을 받으면서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멋진 이야기고 진취적인 영화잖아요. 그 영화는 여러분 꼭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약간 재평가되어야 하는 리들리 스콧의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G.I. 제인 이후에 데미 무어의 경력은 스타로서는 계속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배우로서의 경력은 사실 끝이 나요. 그 이후에 출연한 영화들의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데미 무어가 컴백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선택한 영화가 뭡니까? 미녀 삼총사 2입니다. 미녀 삼총사 2에서 악역을 맡죠. 악역을 맡는데 그 영화는 사실 평가도 별로 안 좋았지만 그 영화에 쏟아진 모든 관심이 뭐였나요? 데미 무어 전신 성형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데미 무어가 전신 성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10살을 어린 배우들이랑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카메론 디아즈, 루시루, 드류 베리모어가 가장 젊은 시절에 나왔던 영화란 말이에요. 그들과 대결하려면 내 육체도 능가하게 만들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또 재밌죠. 왜냐하면 요즘은 만약에 여성 배우가 악역을 맡으면 오히려 그냥 악당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데미 무어는 그 영화에서도 내가 얘들과 나온다면 내가 악당이지만 얘들보다 더 섹시하고 더 멋있게 보일 거야 라는 엄청난 그녀의 강박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성공을 했느냐? 크게 실패를 했죠. 그 영화도 1편만큼 주목을 받지 못했고 남아있는 모든 그 자료는 오로지 데미 무어의 전신 성형과 그녀의 새로운 몸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저는 데미 무어는 이제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브루스 윌리스가 이제 새로 결혼을 하고 이제 치매에 걸렸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온 거는 이제 데미 무어가 옛날 남편이지만 아직도 곁에 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지난 몇 년간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데미 무어라는 배우는 배우로서 살아남기보다는 끝없이 자신의 사생활로서 스타와 배우는 다르잖아요. 명배우는 다르잖아요. 스타로서 살아남는 존재가 되겠구나. 약간 쓸쓸하고 슬프다. 왜냐하면 저는 데미 무어를 지속적으로 계속 좋아했기 때문에 슬프다는 생각을 했는데 서브스턴스가 기가 막힌 캐스팅을 한 거예요. 그렇게 서브스턴스에 다른 여배우를 캐스팅했잖아요. 이런 느낌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데미 무어는 서브스턴스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실제로 좋은 연기를 하고 싶고 좋은 작품에 출연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끝없이 나는 육체적으로 섹시한 여성으로 남아서 젊게 남아서 끝없이 나는 그렇게 스타로 존재할 거라는 강박이 굉장히 심한 스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브스턴스에 너무나 멋지게 맞아떨어지는 캐릭터가 된 거예요. 성공작이 몇 개 없고 사람들이 좋은 연기파 배우로 한 번도 거론해 본 적이 없는 데미 무어가 이번에 상 받으면서 골든글로브 받으면서 그랬잖아요. 자기는 단 한 번도 이런 데 노미네이션도 돼 본 적이 없다. 정말 없어요. 그녀가 받은 상이 몇 개 있습니다. 골든 라스베리 어워드입니다. 최악의 여우주연상을 몇 번이나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브스턴스가 오히려 더욱 완벽하게 데미 무어라는 그 배우의 생애와 맞아떨어지는 걸작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데미 무어라는 배우가 어떤 배우고 이 서브스턴스가 왜 완벽했는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예전 영화들을 보세요. 사랑과 영혼은 기본적으로 보시고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영화는 무조건 G.I. 제인 보시고요. 스트립티즈 보시고요. 폭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질색팔색이 아니라 촉촉하게 이 데미 무어라는 배우가 앞으로 좀 더 좋은 역할들을 많이 맡아서 꼭 다음 오스카 노미네이션을 올라서 조연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